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네, 제가 드디어 구독자 300분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시간 남으시면 이 따봉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2016년식 투싼, 많이들 아시는 올류 투싼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L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오는 투싼 같은 경우에는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사용하고 있죠. 1.7에서 1.6으로 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줄은 이유는 1.7도 물론 적합하긴 하지만 그래도 1.6으로 조금 줄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6으로 줄였습니다. 1.6으로 줄이면서 뭐가 개선됐냐면 연비 효율, 연비가 조금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규제가 심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배기가스 면도 확 줄여가지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친환경적인 엔진,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L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1658cc에 34.7토크 141마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7 아니면 1.6 하고 2.0을 많이 고민해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운전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고 많이 막 다이나믹한 느낌을 원하시지 않으면 1.7L나 1.6L 그 정도 엔진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와일드한 디자인을 많이 표시해요. 날카롭기도 하고 앞으로 모아져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이런 시그니처 라인인 그릴, 시그니처 그릴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게 가루바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루바가 사용이 되면서 여기 이 아래는 다크그레이고 뒤에는 검정색으로 해요. 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이 다크그레이 색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한 느낌이 나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 검정색이 있고 조금 더 뭔가 두꺼운 그런 가루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다 다크그레이예요. 이게 그 플라스틱 소리를 들어보시면 이런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K9이나 뭐 아니면 다른 차는 그런 이렇게 보닛 라인을 아일랜드식 보닛이라 해가지고 보닛 라인이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 차는 지금 보닛 라인이 보시면 끝에 있죠. 이 끝에 있으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일반 차는 높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전봇대 이런 벽을 들이받을 때 본네트까지 바로 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해서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서 갈아야 된다 그러면 본네트까지도 손봐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DRL,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적용돼서 큰 디귿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양 옆에도. 이 차량은 지금 램프가 있고 방향지시 등이 여기 있죠. 하고 이 측면으로 와주시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옆에 이 반사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사판 왜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반사판이, 미국 법에는 이 반사판이 여기에 그 주황 색깔 반사판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방향지시등이 앞에 있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측면에 세워져 있을 때는 이렇게 오는 차가 못 봐요. 옆에는 빛을 낼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사판을 달아서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그런 신호로 미국 법에 적용되어 있는데 한국 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흰색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옆면을 보시면요, 앞 뒤가 굉장히 치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G80도 옆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이런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짧죠. 전륜이다 보니까 휠베이스가 짧고 산타페에 비해서도 전장이 짧기 때문에 차가 조금 짜리몽땅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닷슨 연필 마지막에 깎아서 쓸 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전고는 높은데 앞뒤로는 조금 짧아서 살짝 얘가 바보 같기도 하고 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뒤를 한번 보시죠. 네, 후면 디자인을 보시면요, 전면과 똑같은 와일드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같은 경우는 여기를 채웠죠. 여기를 채웠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날카롭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과 가장 큰 차이가 후면에서 뭐냐 그러면 이 반사판이 지금 신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자리를 형성하고 있죠.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엄청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트렁크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소형 SUV가 아니라 준중형 SUV답게 트렁크는 넓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을 싣기 위해서는 앞자리를 폴딩 해야 되는데 투싼부터는 폴딩을 하지 않아도 골프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스페어 타이어를 다 빼면서 이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학생답게 좀 책이 있죠. 일반 화학, 일반 화학, 네, 하고 하나 더 열면 그 뒤에 자동차 공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쭉 와주세요. 네, 실내를 보기 전에 현재 날씨가 3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 이 정도까지 더울 수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딱 앉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핸들 같은 경우는 살짝 다이나믹한 느낌이 없어요. 스포츠한 느낌도 없고 약간 둔해 보여요.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투싼은 현재 운전석에만 오토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문을 닫으면 요즘 더워지니까 바로 양쪽만 열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내려가는데 반대쪽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 사실상 뭐 톨게이트 지날 때만 이게 필요한 거지, 최소 조수석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면서도 올리려면 누르면 되는데 반대쪽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오토 시스템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뭉툭해가지고 스포츠한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조금 다듬으면 그래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오래됐어요. 바꾸지도 않고 새로 된 페이스 리프트에만 봐도 계기판이 전혀 바뀌지 않고 너무 오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이쪽이에요. 이쪽이 가장 많이 변했어요.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이라 해가지고 내비를 위쪽으로 뺐습니다. 해서 운전을 할 때 시야를 조금만 돌려도 아니면 내 시야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플로팅 타입 내비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비가 매립식 내비가 적용돼 있어서 좀 운전할 때 내비를 보려면 아무래도 시야를 많이 바꿔야 우측으로 많이 빼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타입을 위로 빼면서 대시보드가 신형은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 위쪽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면 아마 비교해보시면 이 위쪽 부분이 이 전 모델은 굉장히 높고 신형으로 오면서 낮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약간 크롬을 사용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느낌을 잘 살렸는데 통풍 시트가 조수석에는 없습니다. 이 차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를 만들 때 이 위에를 한번 비춰주시면 이 위쪽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너무 한 2000년대 초반 차들도 이 디자인이고 너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지가 더 낫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어봉도 기아 자동차 쪽의 기어봉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 이런 현대 이런 기어봉은 조금 뭔가 구닥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하고 뒷자리는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제가 뒷자리를 타봤는데 뒷자리는 그대로 냅두고 운전석 그대로 냅두고 뒤로 왔습니다. 근데 레그룸, 헤드룸 다 부족함 없이 확실히 SUV답게 천장도 높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이 위에를 보시면 이게 이걸 보시면 쭉 당기면 이게 가운데 짜리 이게 안전벨트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요런 꿀팁 나중에 꼭 전자석 안전벨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승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할 때 많은 거 알려드리고 이 차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네,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살짝 튕긴다 해야 되나, 충격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투싼이.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한 12km에서 13km 도심 주행은 그렇게 나옵니다. 뭐
등록된 연비로는 한 14에서 15 정도 돼 있는데 실 연비는 12km 정도 나옵니다. 12.6? 한 이 정도? 뭐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속주행에서는 아마 14에서 15까지도 가고, 이 차의 모드는 스포츠하고 에코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 놓고 RPM이 예민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쭉 밟았을 때 엉덩이 아래쪽에서 노면 소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진동이랑. 이 시트 아래쪽 바로 엉덩이 이 부분에서. 이 차를 타면서 딱 느낀 거, 이 차가 141마력인데 딱 141마력의 느낌이에요. 뭐 더 좋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딱 일반적인 준준형 SUV다 하면서 에코 모드에다가 넣으면 많이 답답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원하시면 1.7, 1.6보다는 2.0을 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스포티지가 물론 그 차가 19년식이긴 한데 딱 타봤을 때는 바람소리가 더 많이 들어오는 거는 스포티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스포티지는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바람소리가. 근데 반면에 투싼은 바람소리는 그나마 덜 들어오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이런 진동이나 조금 노면 소음이 굉장히 잘 들어오네요. 많이 들어오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잘 느껴지죠. 바람 소리는 근데 진짜 스포티지보다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왜 그때 저희 스포티지 탔었잖아요. 네. 그때 바람 소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때보단 조용해요, 바람 소리는. 네. 확실히 스포티지보다는 바람 소리는 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덜 들어와요. 여러분, 근데 이 자동차 리뷰나 시승 같은 거는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이고 타는 차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다라고 생각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참고 정도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해서 1.7L 투싼 시승을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1.6이나요 2.0이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을 원한다 하시면 2.0 투싼 아니면 2.0 스포티를 사시고, 나는 그래도 그렇게 주행을 거칠게 안 한다, 그냥 연비 많이 생각한다 하시면 1.6L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스포티지하고 투싼하고 많이 고민하실 텐데 디자인적인 개인 취향이에요. 해서 두 차를 비교하실 때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옵션이 추가되는지, 실내는 어떻게 세팅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어캣TV 이렇게 시승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